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성장 산업 7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망주 탑7입니다. 도움 말씀에서 김동엽 어원의 파트너 그리고 최수창 주시창 고수 그리고 이담교 게스트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우리 최수창 교수님 한 분만 계시면 어떻게 해볼 만한데 우리 또 김동훈 교수님까지 같이 나오셔가지고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최근에 이 신성장 산업 7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담교 캐스터께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신성장 유망주 탑7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위와 6위부터 살펴보시죠. 7위는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는 2차 전지 기업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소재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키움증권은 스몰캡 탑픽으로 나노신소재를 꼽았는데요. 배터리 기술 발전에 따라 실리콘 합성 음극재 채용이 늘어날 전망이며 부피 팽창 등을 막아주기 위해 음극재에도 CNT 도전제 기술이 활용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도적으로 음극재용 CNT 도전제 양산에 성공한 나노신소재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6위 살펴보겠습니다. 6위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항공기와 우주선, 발사체 등과 부품을 설계, 제조, 정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방산업체로도 지정됐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의견 살펴보시죠. 대신증권은 한국항공우주가 극심한 실적 정체기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며 길게 보면 독점적인 입지가 부각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신한금융투자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2021년 해외 완제기 수주분이 2023년 실적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2023년의 영업이익이 과거 최대 실적이었던 2016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7위와 6위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7위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나노신소재. 김동윤 파트너님. 네. 나노신소재 11월 들어 아주 주가 흐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예,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 나노신소재가 나노 파우더 쪽에 뭐 신과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으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방금 리포트 주신 대로 CMP 슬러지라든가 태양전지 소재 쪽에 쓰이는 중공실리카라든가 CNT 도전제 쪽에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런 거 관련된 소재들이 사실 재작년에 그 반도체 소부장 얘기 관련해서 네. 국산화 추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노 신소재가 도전하는 여러 가지 뭐 파이프라인 중에 한 2개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음극재 관련해서는 CNT 도전제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충전과 관련해서 시간을 짧게 하고 빠른 충전 속도를 통해서 항속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기술들 관련해서는 음극재, CNT 도전제 같은 것들이 쓰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동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음극재용으로 쓰이는 CNT 도전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나노 신소재만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부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QLED 쪽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하고 협업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도 되면 QLED 패널 출하량이 한 100만 대 이상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중공 실리카라고 하는 것도 일본 업체가 거의 독점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예. 이것들을 또 국산화하는데 나노 신소재가 큰 역할을 했고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인데 완료가 되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모델로 상용화되는데 동사의 소재가 많이 쓰일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들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뭐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목표 주가라든가 관련되는 비전에 대한 향상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감안해 보시면 사실 오늘 7개 종목 얘기하는데 7등에 놓기 좀 아까운 종목입니다. 아, 그렇죠. 예.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나노신소재 저도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나 했는데 오늘 명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6위로 선정됐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최수창 교수님. 네. 한국항공우주는 나노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네. 네, 굉장히 금년에 좀 힘든 그런 한 해였는데 반등 모멘텀이 어떤 겁니까? 일단 이제 미리 담는 거잖아요. 네. 네, 미리 일찍 담아놓을 만한 아주 우량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사명에도 있듯이 항공우주 산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근에 누리호가 발사가 됐었죠.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앞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우주 산업은 시장이 약 300조 원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2040년도에 예상되는 시장이 무려 최소 1,3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관광까지는 아직 멀지만 네. 국내에서는 향후 한 4, 5년 뒤에 우주 관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확산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 산업에 관련된 핵심 기업이다,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KF-X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대다수가 다 국산화했습니다. 배도 국산화, 그렇죠? 자동차도 국산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국산화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투기에 관련된 국산화, 방산산업에서 특히 전투기 국산화에 대한 개발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 시점부터 이제 국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사업을 독자 개발해 왔는데 드디어 이제 전투기의 시제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4, 5기까지 나온 상태고 이 전투기가 2026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착착 진행 과정입니다. 아. 근데 이것이 KF 사업의 중요한 이유가 기존의 공군 전투기에서 F4, F4, F5 그렇죠. 주력 전투기는 F15, F16인데 그 이전의 기종들은 이제 퇴역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 당시 이제 1970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제 퇴역을 앞두고 있어서 그 기종이 무려 최소 120대에서 180대 정도예요. 네. 최소 120대가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2026년부터 2032년 6년에 걸쳐서 교체가 돼서 그 교체 비용만 하더라도 한 10조 원 이상입니다. 네.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개발이 성공만 된다면 수주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향후 KF 사업에 대한 어떤 미래 투자에 대한 가치를 본다면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사둘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올라갑니다, 수주가 많아집니다, 이게 아니라 과거에 독립자금은 못 됐더라도 군수자금에 관련된 이 투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랑 한 번쯤은 관심 있게 투자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방금 전에 우리 김동엽 교수님 말씀하셨죠. 나노 신소재 나 7등으로 들려고 그런 게 아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5등, 4등 볼 건데요. 이게 등수가 5등, 4등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순위를 낸 것이죠. 자, 이담교 캐스터님, 이제 5위와 4위 소개해 주시죠. 네, 5위와 4위도 살펴봐야겠죠. 5위는 CJ 제일제당입니다. 단연 국내 1위 식품회사죠. 2007년 CJ에서 분할돼서 식품과 바이오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CJ 제일제당에 대해 일제히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CJ 제일제당이 글로벌 식품 및 레드 바이오로의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신성장 투자 모멘텀에 비해서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3분기 식품 부문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고 해외를 포함한 바이오 사업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했다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은 4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MPC입니다. MPC는 플라스틱 사업을 영위하며 사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최근 폐배터리 관련주로 시장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2,710억 원대입니다. MPC는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공동 개발하고 특허까지 취득했는데요. 증권사들이 앞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최근 MPC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4위와 5위 살펴봤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동엽 파트너님, 네. 정말 이거 CJ 제일제당 너무한 것 같아요. 네.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제품을. 만두도 제일제당 자주 먹고, 예, 정말 만두를 맛있어요. 좋아하시는 거죠? 네? 만두. 네, 만두요. 예. 어떻게 금방 아셨네. 근데 사실 주가는 왜 이럽니까? 정말 아. 연중 최저가 들어왔는데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리포트에서 기관들께서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한다. 네. 근데 기관이 요새 계속 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추천은 많이 하는데 왜 파느냐라고 진짜 기관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그러니까요. 입장인데요. 네. 사실 실적으로 보면 전혀 이런 정도의 추세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볼 만한 좋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4조 이상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 찍었는데 제가 제 CJ 제일제당을 뭐 신산업의 뭐 성장주다 이렇게 갖고 나오니까 조금 만두 만드는 회사가 왜 신성장이지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비비고로 대표되는 K 한류를 뭐 대표하는 만두 회사이기도 하지만 바이오 쪽 부분도 전체 매출에서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예.
원래 이제 그린바이오라 그래서 그 식품 첨가제 쪽으로 들어가는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화이트바이오 계열로 해서 바이오 에탄올이라든가 뭐 폴리머 계열 쪽으로 또 사업 구조가 많이 혁신되고 있는 것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차세대 식품 소재 쪽에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분야가 바로 대체육 관련된 네, 분야거든요. 그렇죠. 이쪽에서 그 소재를 하나 갖고 있는 게 테이스트 앤리치라고 하는 소재가 있는데 요건 비건을 그러니까 육류를 안 먹고 채식 위주로 하는 분들한테는 딱 맞는 그 식품 첨가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바이오 쪽 관련해서는 최근에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 CMO 회사인 네덜란드 회사를 하나 최근에 인수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관련된 CMO 관련된 능력까지 키웠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단순 종합 식품 회사를 넘어서 종합 바이오 회사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무게를 두신다고 하면 지금 한창 추세가 꺾여서 30만 원대 중반까지 흘러내렸는데요. 네. 굉장히 아깝고 안타까우나 정말 사시기에는 좋은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4위 종목도 알아보죠. NPC입니다. 제 교수님, 네. 폐배터리 관련 모멘텀이 있다고요? 자, 어떤 겁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건 MPC는 폐배터리 관련 공동개발 현대글로비스랑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좀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앞서가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노스볼트라든가 CATL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CATL 같은 6조 원에 대한 뭐 투자를 얘기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폐배터리 관련된 건 없는데 만약 그것이 진행이 된다면 내셔널 플라스틱의 MPC가 그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 연관 사업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것보다도 친환경입니다. 사실 이 MPC 같은 경우는 업력이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플라스틱 바가지 있죠. 19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했던 이 플라스틱 바가지 이 회사가 생산해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 80년대에는 맥주 상자, 네. 참 맥주가 인기였지 않습니까? 대학가에서도. 그렇죠. 그 맥주 상자를 담는 용기를 만들었고 그리고서 이제 1990년대 들어오면은 이 하역하는 과정에서의 지게차들이 물건을 오르고 내려갈 때 중하역할 때 이 나무 팔레트가 쓰이는데 지금 펠릿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트를 플라스틱화 시킨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회사는 플라스틱에 대한 생산 제품으로 성장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성장하는데 이 팔레트 시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물류센터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택배 시장이 커지면서 지속해서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동시에 CMO 기업들, 위탁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들, 시밀러 업체들이 그것을 또 물건 나를 때도 지게를 움직일 때도 이 빠렛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렛 성장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회사의 매출 주력 매출의 80~90%는 다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런 플라스틱 소재를 트렌드에 맞게 만드는데 네. 바로 부표를 친환경 부표를 만듭니다. 스티로폼으로 부표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로 그 미세 알맹이 때문에 해양에 대한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개정법이 나와가지고 내년부터는 신규로는 이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 못합니다. 기존의 것은 2025년도까지 전면 다 교체를 완료해야 되는데요. 전국에 한 5,500만 개의 부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남 지역이 김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양식이 많기 때문에 굴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역에서는 아직 교체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미비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보조금을 70%까지 줘서 교체 작업을 시행하는데 내년 예산이 570억 정도 돼 있거든요. 이게 스티로폼 같은 경우, 김 같은 경우가 스티로폼 단가가 부표 단가가 한 2,500원 정도예요. 그리고 그 굴량식 쪽은 5,000원 정도 하는데 요가 단가가 기존의 스티로폼인데 이 친환경으로 바뀌면은 단가가 좀 많이 비싸집니다. 네. 한 5~6배. 그러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사실상 한 1~2천 원 차이로 나온다고 하니까 어쨌든 환경법에 따라서 전면 교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요. 최소 2천억 원이 넘어요. 어우, 네. 그래서 이거 단가에 따라 다르면 이 회사 다 독식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겠죠. 이 전면 교체에 따른 기대 심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내셔널 플라스틱 MPC는 신성장 동력 환경 부분에서도 주목할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배당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당률 1% 미만이었습니다만 최근에 3%, 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고배당 기업으로서 또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텔레비전에서 보면 거북이라든가 물범 이런 그 동물들이 바닷가에 있는 그 폐물 때문에 굉장히 목이 잠겨서 고통받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금액이 좀 올라가더라도 정말 친환경적으로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신성장 산업 유망주 베스트 7 중에서 드디어는 3위와 2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담규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 3위와 2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 정밀화학은 글로벌 스페셜티 화학 전문 기업으로 최근 요소수 관련주로 시장에 뜨거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서 스페셜티 케미칼 사업을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요. 현대차증권은 롯데 정밀화학이 탄소 중립 가속화 구간에서 전 사업부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내년 실적이 전년 대비 대폭 성장할 것이라며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목표가도 상향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롯데 정밀화학을 2022년 화학업종 최선호주로 꼽았는데요. 롯데그룹의 수소 사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며 기존 암모니아 사업을 활용한 신규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삼강 MNT입니다. 삼강 MNT는 시장에서 해상풍력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SK 에코플랜트가 17일에 삼강 MNT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공시를 했죠. 하지만 증권사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삼강 MNT와 SK그룹의 시너지 극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해상풍력 사업에서 증설이 완료되는 2024년부터 실적 증가가 대폭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신영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는데요. 삼강 MNT의 현수주 사업장과 설비에서는 매출액 7천억 원을 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며 내년보다는 2023년쯤이 기대되는 회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 삼강 MNT는 증권사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네요. 네. 자, 제가 뭐 고수는 아닙니다만 제가 두 분 고수님을 가만히 이렇게 뵈니까 고수님들이 종목 선택 기준이 좀 달라요. 뭐냐면은 우리 최 고수님의 종목을 가만히 보면요. 야, 이거 사고는 싶은데 살까 말까 불안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김도영 고수님은 오, 이거 안 사면 안 돼. 이거 오늘 꼭 사야 돼. 이런 종목을 많이 해주십니다. 자, 롯데 정밀화학 참 답답합니다 요즘. 예. 3분기 실적은 괜찮다고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좀 답답하지만 지금 안 사면 좀 후회할 것 같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이런 종목들을 와서 지금 약을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약간 좀 속아서라도 지금 정도 사실 추세가 별론데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만 사실 시세 좀 안 좋을 때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롯데정밀화학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실 종목이에요. 네. 요소수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요소수 관련해서 가장 뭐 생산량이 컸던 회사인데 네. 중단하고 나서 갑자기 중국 쪽에서 요소 관련된 뭐 수출 통관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요소수 수급이 좀 안 맞았고 그에 따라서 요소수가 뭐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난리가 났던 적이 불과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안정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다시 부각이 되는 게 이거 요소수 필요한데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 정밀화학을 다시 좀 들여다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가성소다라든가 요소의 기본이 되는 염료라든가 이런 염소라든가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정말 아까울 정도로 내년도 실적 전망도 매출액이 한 16% 늘어나서 2조 원 좀 넘을 것 같다. 영업이익도 한 40% 넘게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9월 달 10만 원 살짝 넘고 나서 한 20%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화학주들이 좀 비슷한 모양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밸류 대비해서 굉장히 가격적으로 착해진 화학주들이 많다라는데 이 동사를 포함해서 화학 업종에 대한 좀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관련해서 중국에서 또 문제가 되었죠. 석탄이 없어서 전력난이 또 그렇죠. 나온다 이런 예, 얘기 예. 나오는데 지금 가까스로 호주랑 다시 뭐 협상을 해서 석탄을 들여와서 그 땔감용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뽑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결국 비료 같은 것들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요소수 쪽에 접근을 하다 보면 결국 그 다음 레벨로 후방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비료 단계에서 이게
충분치 않은 양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동사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비료 시장이 안정이 돼야지 결국은 아까 뭐 CJ 제일장을 포함해서 식품 쪽까지도 관련되고 또 내년도에 식량 위기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 경고하는 발언들도 굉장히 많기 예. 때문에 이게 암모니아나 요소수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동사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비료라든가 식품까지 전이되는 그런 현상까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모니아는 잘 아시겠지만 수소를 운반하는 데 또 쓰이는 소재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우리나라 유수의 그 대기업들이 수소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2030년까지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뭐 그린 수소라든가 블루 수소들을 만들겠다고 저마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들을 비전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롯데도 뒤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3대 내지 4대 정도급의 그린 수소, 블루 수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동사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거나 컨트롤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쓰일 수 있는 소재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8만 원 정도 내외의 관점은 매수하시기 딱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뭐 조금 더 추가로 질문 드린다면은 네. 이걸 지금 바로 오늘 사시라는 건 아니시죠? 지금 예. 관심 가지고 있다가 네. 일단 오늘 장 끝났으니까 장이 아직 아직 안 안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쭤보는 수능 겁니다. 때문에 아직 1시간 더 예, 예. 남았는데 저는 가격적으로 아까 네. 아침에 8만 원 살짝 깨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일단 7자 보이면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롯데 정밀화학의 7자는 삼성전자 6자하고 비슷하다 하는 예. 그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롯데 정밀화까지 봤고요. 이제 3위 종목에서 2위로 보죠. 삼강 MMT. 뭐 이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꼭 오늘 사야 됩니까? 오늘 사서 높이 가져가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꼭 사야 된다는 표현을 물어보셨는데 오늘 꼭 사든 안 사든 그것보다도 이것이 오를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사서 수익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증권사에서 이 논란이 있어요. 모 증권사에서는 이거 뭐 주식 전환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제 의견과 해석을 정확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상풍력의 삼강 MMT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석탄 발전 같은 경우 2050년도까지 전면 중단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원전은 탈원전이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야 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가는 데 있어서 해상풍력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원전 1기가와트를 짓게 되면 원전 1기가와트면 3조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건설 비용이 해상풍력 해상풍력 쪽은 2배인 약 6조 원이 들어갑니다.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네요. 허나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되는데 한 예로 시장 세계 에너지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2030년도까지 아시아 시장에선 126기가와트가 해상풍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2050년 되면은 613기가와트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영국, 독일, 덴마크, 벨기에 등 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유럽 해역에서 해상풍력이 지어지고 있는데 2030년까지 78기가와트, 그러니까 아시아보다 절반 정도 수준이죠. 근데 여러분 1기가와트 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1기가와트가 어느 정도인데요? 라고 물어보면 1기가와트가 한 1000가구 정도, 8기가와트 정도가 서울과 인천 시민이 1년 내내 쓸 전력 사용량이에요. 8기가와트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해상풍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그 1기가와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뜻이 6조 원 정도 들어간댔어요. 이거 네. 비용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인 이 해양의 부유식으로 띄워놓는 거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이 꼭 필요한데 이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도 만드는 그 기업이 절대적인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 아시아권에서는 독보적인 1위가 삼강 MNT인데 먼저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거니까 삼강 MNT의 송 대표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으로 투자해봐야 사실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한데 이 공격적인 자금을 누구한테 받았냐 보니까 SK 에코에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SK 에코프렌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얼마였냐면 유상증자가 2,925억이고 구주가 500억 해가지고 3,426억. 그 다음에 전환사채 9회차 물량인 1,169억까지 받았어요. 8회차에서는 ATP 인베스트먼트한테도 500억을 투자했어요. 결국 많은 기관과 법인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큰 자금을 투자했다는 얘기는 향후에 전환사채 같은 경우가 주식이 전환될 수 있는 물량 부담이 있지만
이 부분은요. 사업이 확장되고 뭔가 이들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큰 돈인데 네. 뭐 주식이 매매 차익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큰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면 물량 부담보다는 성장성에 더 무게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성인데요? 라고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이 해상풍력으로 환골탈태한 기업입니다. 작년부터. 그전에는 관광 사업 때문에 큰 성장에 대한 부각이 없는데 이 해상풍력 쪽에서 하부 구조물에 있어서는 아시아의 절대 1위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먼저 투자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이 성장될 때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 이번에 투자가 돼가지고 28만 평에서 50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 설비 투자 증가되면 2024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럼 2024년도에서 25년도 되면 매출 성장이 무려 1조에서 2조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작년에 재작년까지 1,000억 원대, 2,000억 대의 매출이었던 기업이 몇 년 사이에 1조 원, 2조 원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의 시가총액 8,000억 과연 비싼 걸까요? 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경쟁 업체가 아시아권엔 거의 없다라는 점이죠.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주목해야 될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잠깐 한번 차트를 잡아볼까요? 아마도 너무 많이 올라왔다. 저점 대비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계속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는 성장 동력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주식은 많이 올라가는 게 한계가 없습니다. 하락은 그날 뭐 한계가 있겠죠. 상장폐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하락은 제한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연시초가가 21,850원입니다. 그러니까 21,850원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잡아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 저점이 7월 달인데 16,000원 이하로는 내려올 확률은 없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눌리는 관점에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시가총액 저는 2조 원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올려야 되지 않느냐. 물량 부담이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들도 큰 돈을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단순하게 세력처럼 단기 테마의 어떤 세력처럼 차익 실험하고 빠지려고 하는 물량이 아니라 결국 성공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해상풍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주식 전환에 대한 물량 부담이 아니라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우리 재 교수님 말씀하기 직전에 3강 MMT 오늘 꼭 사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잘못 오해하실까 봐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는 3강 MMT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3강 MMT가 오늘 좋은 모습 보이는데 우리 재 교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형으로 본다면 돌격형. 지금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많이 선택해 주시고 우리 또 김동욱 교수님께서는 잠복형. 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하루 이틀만 있으면 간첩 잡는 거야. 이제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절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20년 이상의 고수이신 김동엽 고수님도 착각합니다. 지금 장 끝난 줄 알고요. 시청자 여러분, 아직 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수학능력 시험 때문에 오후 4시 반까지 우리 성공투자 이어지고 똑같은 오후 4시 반까지 시장이 열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신성장 산업 유망주 베스트 7 중에서 1위를 이담교 캐스터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는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시죠. 1위로는 바로 비나텍을 꼽아주셨습니다. 비나텍은 전자축전지 제조 및 전자부품 도소 매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S퓨얼셀과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수소연료전지 모멘텀에 주목했는데요. 비나텍은 MEA를 일가 생산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며 수소차 시대의 개막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중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성장 유망주 탑7 종목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좀 그럽니다. 아무리 지금 이게 주식이고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대망의 1위 하면 좀 빵빠레 이런 것 좀 입고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그냥 담담하게 나옵니다. 자, 1위 종목 저는 두 분 고수님 중에서 어느 분인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성장 산업 유망주 베스트 7 중에 1위를 선정하신 분 누구십니까? 네, 접니다. 아, 예. 우리 김도영 고수님이시군요. 네. 자,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방금 전에 롯데정밀화학을 통해서 수소 얘기 드렸으니까 수소 이제 많이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수소차 타야죠. 예, 수소차 관련주로 해서 비나텍을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 나와 봤는데요.
방금 리포터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수소 연료 전지를 구성하는 그 부품 중에 스택이라고 하는 부품이 전체 원가의 한 40% 정도 차지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또 주요 부품 중에 MEA라고 하는 부품이 있는데요. 요걸 우리나라에서 또 유일하게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비나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MEA 쪽에 들어가는 촉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백금을 많이 썼었는데요. 백금이 그 열 변형이 굉장히 좀 심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쪽에 합금 촉매라든가 백금을 좀 기반으로 하는 그런 좀 합성 촉매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동사가 개발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요 동사의 촉매제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지체라고 하는 것도 만드는데 탄소 나노 섬유라고 하는 신소재를 통해 가지고 여러 지자체를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30만 장 정도 규모로 그 캐파가 좀 만들어지는데요. 2024년 정도 되면 400만 장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수소차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도 동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도에 그 분리막 제조회사인 에이스 크리에이션을 또 인수를 해가지고요. 수소 연료전지 그 제품인 스택이라든가 지지체, 촉매, 분리판까지 일괄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회사가 비나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신성장 동력이 중형 캐퍼시티라 그래서 일종의 이제 ESS 개념인데 네. 한꺼번에 전력을 모아놨다가 한 방에 터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부품을 캐퍼시티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게 동사가 우리나라에서 16% 시장 점유율로 1등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두 가지 확실한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공장이 코로나 때문에 좀 가동이 2분기 때 안 됐다가 최근에 좀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영업 실적이 올해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수소 연료 전지가 앞으로 보급이 좀 많이 될 거고요. 또 전력난과 관련해서 ESS나 슈퍼 캐퍼시티 같은 그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동사의 비전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한 9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는 리포트들도 수시로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나텍 봤더니 정말 저는 또 오늘 사고 싶은 그런데 문제가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5%가 올랐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 두 분께서 말씀하신 종목은 오늘 당장 사세요.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성장 산업, 즉 내년도 2022년도까지 꾸준하게 기업이 좋아지는 종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절대로 단기 매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성장 산업 유망주 탑 7을 이루어주신 분들 김동엽 파트너님, 최수창 교수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